정의라는 착각 일부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원시시대에 혼자 서 있습니다. 국가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당연히 법도 존재하지 않고 경찰이나 CCTV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3일을 굶주린 끝에 사냥에 성공하여 거대한 사슴고기를 끌고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움막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날카로운 창을 든 건장한 남자 한 명이 다가옵니다. 그 전에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죠. 만약 저 사람이 당신을 죽이고 사슴고기를 빼앗아 가더라도 아무도 처벌할 사람도 없고 이를 비난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저 사람이 당신을 기습 공격한다면 당신은 무기력하게 쓰러질 것이며 사슴고기를 빼앗길 것이고, 저 사람이 움막에서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것은 정말 실로 최악의 사태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싸울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습 선제 공격으로 상대방을 먼저 쓰러뜨려서 최악의 사태를 미리 예방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호의적인 태도로 싸울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방법을 택한다면 당신은 지금 생판 모르는 타인을 신뢰하는 도박에 당신의 목숨과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이라는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는 것이 됩니다. 과연 그 전부를 걸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도박을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저 타인은 과연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공동체가 없는 원시 상태의 우리 인간 개인은 모든 타인과의 야만적인 투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며 행동 반경은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개인의 생존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번영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이에 따라 인류는 개인과 개인의 야만적인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집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죠. 같은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암묵적인 계약을 합니다. 나는 적이 아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같은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기로 하자. 나는 당신에게 착하게 굴 것이니 당신도 나에게 착하게 굴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본질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무작정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보증하고 계약을 강화시킵니다.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집단의 일원을 공격하고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악으로 규정되고, 호의적인 태도로 협력하는 행위는 선으로 규정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자산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신뢰라는 필수적인 핵심 자산입니다. 이러한 신뢰라는 자산이 확보된 집단 내에서는 이제 처음 상황에서 겪었던 야만적인 투쟁 상태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슴고기를 끌고 가는 당신과 그 타인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은 같은 공동체로 묶여있는 상황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같은 집단의 일원인 상대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갑게 인사하고 사슴 사냥에 성공한 것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당신의 사슴고기를 보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면서 이거 어디서 어떻게 사냥했는지 나도 알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만약에 상대방이 흑심을 품고 당신을 공격해서 사슴고기를 빼앗는다면 이제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찾아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강탈 행위는 큰 도박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공동체에 의해 보호되겠죠. 또한 집단을 이루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반경이 최소한 그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전체로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개인과 개인의 야만적인 투쟁 상태에 있는 것보다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결국 개인의 생존과 번영에도 월등히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라는 핵심 자산을 확보해야만 하죠. 이를 위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게 되었고 법을 만들어서 이 체계를 강화시키고 보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집단 내 구성원들이 이 암묵적인 계약에 따라서 착하게 살기로 한다면, 그래서 집단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하게 굴기로 한다면 결국 집단에 쌓인 신뢰 자산으로 인해서 그 집단 전체가 발전하게 되고 그 발전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개인들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착하게 살기로 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착한 존재들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감으로써 나에 대한 타인의 신뢰라는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신뢰라는 자산에 의해서 집단이 발전하여 막대한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생존 방식을 체득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집단 내 모든 개인들이 착하게 살기로 하고 실천한다면 그 이익을 집단 내 모든 개인들이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의 본질에 의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자연의 본질을 조작하거나 거스를 수 없죠. 공동체의 이러한 메커니즘은 개인의 이기심을 그대로 활용하는 체제입니다. 한 개인에게는 자기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집단을 이루어 협력하는 것이 그 개인의 생존과 번영에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을 이루고 협력하기로, 즉 착하게 살기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인류를 폭발적으로 발전시킨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메커니즘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저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진짜 의미는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나는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호의적으로 굴며 협력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착하게 굴 것이니 당신도 나에게 착하게 굴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타인에게 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신뢰 자산은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이익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무수히 많은 타인들에게 악의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 해도 이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엄청난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저 당연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사회시설, 국가의 시스템 등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얻고 있는 막대한 이익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주제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불안해하며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공동체의 암묵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 대 개인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투쟁 상태로 회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귀는 어쩌면 원시시대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집단 내에서 타인과 협력하기로 하고 암묵적인 계약을 해서 호의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했는데 그 상대방은 그런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범죄가 발생하는 기본 구조이자 법이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동체의 한 개인은 이러한 암묵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대신 기습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법은 자기 방어에 취약해진 개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범죄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공동체의 개인은 사회적 필수 자산인 신뢰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권을 법에 위임했는데 법이 그런 개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댄다면 이러한 사회적 개혁과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며
이는 곧 사회적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계속해서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범죄자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죠. 이것에 관해서도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개인과 개인이 협력하기로 한다는 공동체의 암묵적인 계약을 강화하고 보증하는 것이라 했을 때 정의 역시 법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정의란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으로 규정하고 무엇을 악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애초에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이므로 정의란 것은 결국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선이란 것은 핵심 자산인 신뢰 자산을 형성하여 집단과 개인에게 생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사회의 거대한 룰이며 정의는 그러한 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단 내 개인의 강력한 신념 체계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 집단은 결국 자기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선이라고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의 역시 자기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정의라고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을 침략하여 빼앗는 행위도 선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 집단을 침략한 집단에게 있어서 정의란 것은 자기 집단의 생존과 번영이므로 이러한 침략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의라고 규정할 거라는 점이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침략하고 자신들이 정의라고 굳게 믿었던 사례는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한 예로 고대 몽골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타 집단을 침략하여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강간하고 노예로 삼고 집과 재물을 강탈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는 몽골인 자신들에게는 악이 아니라 선이며 정의로 규정되는 행위였습니다. 과거 독일 히틀러 정권 시절에 독일 국민들 역시 자신들이 정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정의란 원래 그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의란 것은 결국 위선적이고 악랄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정의가 원래 위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원래 그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며 우리 집단 입장에서는 선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악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라는 개념도 우리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되어 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정의란 해당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통해서 우리 개인 역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집단이라는 개념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단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다면 이제 정의라는 개념도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단 내에 있는 개인끼리 협력하자 해서 다른 집단들과도 모두 협력하자라고 인류 전체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면 이제 정의란 우리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집단을 위한 것으로 확장되고 이 체제에서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침략하여 빼앗는 행위는 악이자 불의로 규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룩한 현대사회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죠. 이에 정의라는 개념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수록 그리고 집단의 개념을 확장시킬수록 정의라는 개념도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이나 나치 독일을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극도의 위선자들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몽골과 독일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정이었습니다. 정이란 원래 해당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대시대 우리가 그것이 불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현대에는 그 집단의 개념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 세계가 평화를 얻으려면 집단의 개념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하며 개인과 개인이 협력하는 것이 개인이 발전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이 협력하는 것이 각각의 집단이 더욱 발전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이라는 착각 일부,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채널 사유의 서재에서는 앞으로도 인간과 삶과 사회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일상에서 하기 힘든 수많은 사유와 통찰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실패한 사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